현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 공략주를 할 때 한 축에는 반도체, 한 축에는 2차 전지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 종목들이 다 올라주고 있어요. 딱 그 두 섹터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일단 반도체는 알다시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저점이라는 인식이 좀 강해졌고 2차 전지는 이 에코프로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이제 실리콘 응급제, 이 아이오닉 시리즈의 실리콘 응급제 탁재한다는 얘기에 응급제 관련주 또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3월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CPI가 또 한번 꺾인다면은 성장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차 전지로 수익이 안 났고 또는 반도체로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반도체, 2차 전지 좀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가고 있고요. 지금 뭐 안 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반도체 쪽에서 지금 반도체는 아직 그 실적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오늘은 반도체 쪽에 집중해서 또 좋은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그 반도체 안에서도 대장들이 한 4에서 5% 급등하고 있고 네. 그 밑에 소부장 중에서도 정말 대형급 아이들이 더 많이 올라주고 그렇죠. 있어서 네. 정말 분위기가 이전과는 좀 다르다. 단순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확인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반도체 안에서의 새내기주 흐름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펜트론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고요.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은 너무 저평가다.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네. 2차 전지에 비교해 본다면 2차 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퍼가 막 30, 40배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10배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고 보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저점을 좀 확인하면서 좀 급등할 수 있는 건데 펩트론 같은 경우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조정이 충분히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장중에 10% 이상 급등세가 나왔고요. 지금은 5%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까지 결국 이 삼성전자의 실적 저점을 좀 만들어주면서 결국 반도체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감은 살짝 없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까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이 펜트론 같은 경우도 목표가 14,000원까지 계속 보유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나노팀입니다. 어제 음봉 쫙 빠질 때 오히려 이따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그 싼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음봉 매수가 됐고 오늘도 이 음봉을 덮는 이 양봉이 나와주면서 급등세가 좀 시작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노팀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원래 방열 소재 기업인데 이거를 방염으로 확대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이 글로벌 5위 자동차 기업하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곧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전고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노팀 같은 경우도 37,500원까지 계속 보자라는 거고 하이드로 리튬은요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이때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만 거의 2배가 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튬 관련주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다른 2차 전지까지 가고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방향은 2차 전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다음에 반도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인데 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우리가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간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을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의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저도 또 조금 전에 에코프로의 차트를 또 길게 보고서는 네.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왜 내가 안 갖고 있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엄선해 봤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 키워드 보시죠. 감산의 메인 매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감산이라는 키워드 들어간 거 보면 반도체 쪽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마이크론이 네. 최대 적자를 기록했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바로 전망이 좋았기 때문인데 삼성도 이제 오늘 그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닝 쇼크 중에 쇼크인데 드디어 감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외국인 매수가 폭발하면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미룰 이유가 없겠죠. 일단 이 감산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하이닉스도 감산했고 마이크로도 감산했고 했는데 삼성전자만은 안 해라고 하고 있던 건데 삼성전자마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감산에 동참을 해줘야 이 어떤 메모리 가격이 그 하락이 멈추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알게 모르게 욕을 먹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감산을 공시화하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감산은 곧 메모리 가격의 반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매출 63조 원, 영업이 6천억 나왔는데 시장은 1조 원대를 살짝 넘게 보고 있던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작게 본 거란 말입니다. 정말 쇼크 중에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반도체 부분도 영업 손실이 적자가 4조가 넘을 거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빠져왔기 때문에 저점은 나왔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공식 발표가 뭐냐면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공식적으로 만약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난번까지도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결국 감산을 공식 선언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 1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등, 3등은 감산하고 있던 건데 1등이 안 하고 있던 건데 1등이 한다고 하니까 이제 메모리 가격에 좀 반등을 좀 보는 거고요. 지금 마이크론도 최대 적자고 반등을 했던 거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림 하나만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 업체에서 보고 있는 게 1분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 디램 수요가 지금은 이제 공급량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공급량이 올라오면서 3분기부터 지금 공급량이 지금 수요를 좀 골든 크로스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1분기부터 올라온다는 이야기고, 그걸 마이크론 CEO가 이제 확인해줬죠. 지금 메모리 재고가 크게 줄고 있고 AI 돌풍 때문에 또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칩 수요가 늘고 있다. 지금 나가는 그림 보이시죠? 이게 지금 1분기부터 2분기까지도 지금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 3분기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반도체는 꼭 봐야겠다. 쌀 때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에서 또 한 종목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기록한 다음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마이크론 그리고 그렇죠. 오늘의 삼성전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의 첫 번째 공략제 지금 확인해 보시죠. QRT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하나마이크론 같이 이렇게 좀 굵직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QRT를 공략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한미반도체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QRT는 제가 한번 공략을 했었고 한번 급등이 나와서 쭉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좋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소프트 에러 테스트업인데 지금 소프트 에러라는 건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미세화의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를 또 작고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미세한 중성자라든가 알파 입자로 인해서 에러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하는 게 이제 미세 공정을 가기 위한 파운드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 에러가 필요한 건데 이 내부의 물리적 구조를 손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운 건데 그거를 지금 상용화시킨 게 특히나 또 세계 최초로 소프트 에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QRT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또 인텔 등등에 공급할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첨단 반도체 미세공정. 그러니까 이번에 패키징 같은 경우도 첨단 패키징 한다라고 삼성이 발표했습니다만 첨단 반도체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첨단 반도체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드론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말 이 단 하나의 단 0.1의 에러도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거를 잡아내는 게 바로 소프트 에러 테스트 설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유통주가 25%. 이것도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QRT 지분이 100% 있다면 75%를 대주주가 꽉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대주주가 물량을 풀지 않고 75%를 갖고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시장에 살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5% 나오죠. 25%의 물량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품절주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실적인 조건 호재가 나올 때 주가 급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QRT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전자, 뭐 현대 차이니스 다 지금 이쪽에 좀 공급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공모가가 22,000원인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 거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공모가가 22,000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2,000원 간다 하더라도 공모가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급등이 나왔던 건데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그 삼성이 이제 실적의 저점을 좀 확인해주면서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4월 달은 반도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QRT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은 반도체 없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지막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QRT 저희 매수하고 주가 급등 나온 다음에 다시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서 재공략해 볼게요. 네. 이 종목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무엇일지 이번에도 힌트부터 먼저 봐야겠죠? 네. 힌트 보시죠. 현덕이 덕분에 삼성의 무기는 패키징이다. 오늘은 뭐 한쪽 반도체, 한쪽 2차 전지가 아니라 그냥 네. 둘 다 반도체네요. 왜냐면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반도체로 한번 직진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이 원래 후공정 쪽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통해서 TSMC를 잡겠다. 그러니까 TSMC가 지금 2배가 차이 나거든요. 네. 2등이지만. 그래서 패키징을 통해 잡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패키징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TSMC의 패키징을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삼성이 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플랫폼 4종을 공개하면서 이제 1등을 한번 달려가 보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건데 보시면은 메모리 기술을 결합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플랫폼 4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기술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메모리 칩을 로직 반도체 위에 적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반도체가 아니라 패키징이라는 게 어떻게 쉽게 말하면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메모리 또 CPU 이런 것들을 잘 포장해서 성능을 더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미세공정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더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패키징에서 보고 있는 건데 그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통해서 잡겠다는 거고요. 이게 원래는 지금 TSMC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강점이고 TSMC가 이 기술, 이 패키징을 통해서 지금 아이폰에 그 애플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칩을 싹쓸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이제 삼성이 공개하면서 삼성이 우리도 패키징 잘해라고 공개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어드밴스 패키징 글로벌 1등 TSMC를 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삼성이 이거를 혼자 할 수 없다. 다양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TSMC도 이거를 패키징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OS8 쪽에서 많은 기업들과 협업하고 지원하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어쨌든 삼성전자도 다른 패키징 기업들과 합쳐서 TSMC 잡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패키징 기업들 싼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징 기업 쪽에서도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쪽은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그렇죠. 아직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주가에서도 반응이 가다말다 했던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보지 않으셨습니까? 실적으로 찍히는 순간 그때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올라주기 때문에 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현덕의 덕분에 종목 알아보시죠. 시그네틱스. 그러니까 패키징에선 네. 사실 한미 반도체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하나 마이크로 이런 게 있는 건데 하나 머티리얼즈 소재 기업이고요. 네. 시그네틱스는 좀 작은 패키징 기업인데 이 첨단 패키징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패키징 설명할 때 첨단 패키징 설명드렸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반도체를 포장하는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그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똑같은 반도체의 성능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다. 삼성, 하이닉스, 애플, 소니 같은 60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향, 그 패키징 기업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50년 이상 패키징 기술을 축적한 게 바로 시그네틱스고 지금 삼성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 여러 반도체를 수평이나 수직으로 연결시켜서 이종 집적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시그네틱스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더 작은 반도체 패키지 안에 더 많은 그 트랜지스터를 집적해서 성능 강화시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게 패키징 업체가 바로 이 시그네틱스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이 충남에 52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4조 원 발표한다고 하면 그 4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충남에도 52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 말이 반도체가
후공정에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후공정 투자하고 있고 그중에 첨단 패키지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같이 갈 수 있는 시그네틱스가 아마 삼성전자 관련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차트 한번 좀 볼게요.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는 이미 신고가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막 달려가고 있죠. 지금 시그네틱스를 보시면 차트 길게 보시면 충분히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바닥에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과거 대비해서 아직도 좀 주가가 싼 기업이 바로 시그네틱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싼 만큼. 근데 패키징 쪽에서 모멘텀이 강화되는 만큼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7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이게 이제 뭐 충분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손절가는 1,38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가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현덕이 덕분의 종목입니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하고 반도체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바이오까지 추가해야겠죠? 네. 이런 부분 오늘 4시부터 좀 말씀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4시부터 들어올 수 있고요. 이 관련된 내용, 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이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이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오늘 올려놓은 자료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반도체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대표하는 강자들이 다 참전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올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